헬로우 베이비들, 지난번에 우리 베이비들이 신명품 브랜드 소개했을 때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유익한 패션 정보를 좀 나눠볼까 하다가 요즘에 사실 제일 뜨고 있는 게 한국이잖아. 뭐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K-패션을 또 빼면 안 되지 않겠어? 요즘에 유럽이나 이런 해외에 갔던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한국말 전혀 모르던 애들도 약간 한두 마디씩 한다는 거야. 이 코리아의 파워가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 이제 알겠지, 우리 베이비들. 우리가 우리 것을 잘 알아야 더 멋지게 우리 K-패션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우리 K-패션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소개하는 코너를 갖도록 하겠어.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 바로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설명회. 파리 패션 위크에서 쇼를 진행한 브랜드에서부터 다양한 셀럽들의 그런 러브콜을 받고 있는 또 핫한 브랜드들이 있거든. 우리 베이비들 깜짝 놀랄 거야. 패션 브랜드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우리나라 디자이너의 위상을 드높일 아주 신인 브랜드에서부터 아주 유명한 브랜드까지 소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보도록 해. 김혜김은 지난번에 한번 신명품 브랜드에서 한번 내가 소개했던 것 같은데 김인태 디자이너가 론칭한 브랜드거든. 내가 맨 처음에 데뷔쇼를 갔었어, 파리에서. 근데 그때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게 뻔하지가 않은 거야, 이 쇼 자체가. 어때 컨셉을 어떻게 저렇게 신선하게 잡았지 할 정도로 이 한복에서 느껴지는 그런 전통적인 그 느낌을 굉장히 모던하게 잘 풀면서 누가 걸쳐도 세련됐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그런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강한 이미지 또 디자인으로 처음에 딱 인트로를 때려주는 게 또 김인태 디자이너 쇼의 아주 백미이기도 하거든. 리본, 진주, 오간자 뭐 이런 요소를 통해서 굉장히 꾸뚜루적인 요소를 잘 풀고 있는데, 이번에도 머슬 비스티에 같은 거를 딱 입고 나온 모델한테 스태프들이 나와서 뭔가 막 이렇게 하고서는 딱 사라지니까 전부 리본이 달린 약간 이런 퍼포먼스도 보여주기도 했었어. 그래서 퍼포먼스 자체가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브랜드는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오브제들 있잖아. 뭐 자연이라든지 빛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아서 재해석한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아. 오리진한 그런 프린트 자체가 굉장히 더 세련돼 보이고 내추럴한 톤에서 오는 그런 색감을 오묘하게 잘 풀어내서 소장 가치를 정말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은 브랜드이기도 하거든. 2022년 FW 컬렉션 때 파리 패션 위크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는데, 이 장인정신이라는 말이 정말 저절로 나올 정도로 두 칸의 앞으로 그 행보가 아주 기대되는 그런 디자이너 브랜드이기도 해. 레지나 표. 이름도 너무 예쁘지. 그 세인마틴 졸업을 했어. 세인마틴 출신들을 보면은 그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컬렉션을 굉장히 많이 선보이기도 하거든. 불에 탄 원단을 뭐 이어 붙이기도 하고 그을린 나무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독특한 발상으로 쇼를 전개하기도 했었어. 그래서 이런 유니크한 방식으로 패션쇼를 좀 진행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인의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면모를 막 뭔가, 왜냐면 이제 또 사회에 나오면 조금 더 커머셜한 아이템들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성공적인 패션쇼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좀 미니멀하고 우아하면서도 뭔가 정말 꾸안꾸처럼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컬렉션 때마다 사실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어필을 많이 했던, 호응도 많이 얻었던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거든. 이번 소개할 브랜드는 나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야. 렉토. 자, 렉토라는 브랜드는 론칭하면서부터 입소문을 굉장히 많이 탄 브랜드이기도 해. 정지연이라는 디자이너가 전개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백석이라는 크리에이티브 디렉 CD를 이제 모셔와서 캠페인이라든지 브랜드의 그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놨어. 원래도 입기 좋은 옷들도 많고 세련되고 정말 하나하나 다 정말 내 옷장에 다 있었으면 하는 그런 옷들 뿐이었는데, 이제 남자 패션에서도 여성복만 전개를 하다가 지금 또 남성복까지 전개를 하고 있거든. 여기 아이템들 뭐 베스트셀러 너무 많지 뭐. 근데 뭐 셔츠나 스웨셔츠 시즌마다 뭔가 살짝 무드를 바꿔서 전개하고 있는 그런 팬츠라든지 재킷류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시즌 지나서 입어도 다 이쁜 그런 옷들밖에 없어, 사실은. 이게 기본만 잘해도 반 이상은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뭔가 레이어드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라든가 아니면은 옷을 어떻게 입을지 모르겠어요 하는 베이비들은 약간 렉토부터 시작하는 것도 나는 과감하게 추천해주고 싶네.
로크는 내가 파리에서 그의 콜렉션을 또 보지 않았겠니? 옷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모던한 스타일이었는데 디테일이 완전 환상이었어. 정말 두 발 앞서가던 사람이야. 약간 고프코를 굉장히 먼저 앞서서 만들지 않았나 싶거든? 왜냐면 등산화에서 보이는 그런 왜 스트링들 있잖아. 그런 스트링들을 활용한 약간 그런 디테일들 하며 정말 그 쇼 자체도 정말 너무 예뻤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어지간해서는 이런 작은 쇼들은 메인 잡지 기자들이 퍼스트로에 잘 안 앉아. 없어. 안 와. 근데 그 당시에 막 정말 무슨 영국 보고 파리 보고 막 전부 다 와서 앉아 있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거든.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브랜드였고, 그래서 내가 이유를 살펴보니까 18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LVMH 특별상을 받기도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지. 워낙에 이제 PB 파일로의 셀린 시절 때 같이 일을 했던 경력도 커리어도 굉장히 큰 백그라운드가 되겠지만 그 자체도 굉장히 실력이 있어서 여러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하기도 하고, 그의 이제 시그니처함은 뭔가 빛바랜 그런 무채색 컬러의 그런 의상들인데 크래프트지의 그런 거칠면서도 뭔가 부드러운 느낌을 투영해서 만드는 게 그의 아주 특징이기도 해. 이 르 세프템버는 르 17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신은혜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브랜드야. 근데 이 브랜드는 굉장히 미니멀한데 차분한 컬러 톤에다가 하이 퀄리티의 소재가 특징이야. 이게 사실 옷이 심플하려면 만듦새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제 이 브랜드를 딱 보잖아.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보면은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우아해. 그리고 굉장히 지적이야. 뭔가 이렇게 도도하고 시크한 우리 에디터들의 이미지가 있잖아. 그런 에디터들 사이에서 굉장히 사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브랜드라고 소문이 쫙 퍼졌었다고 해. 옷무 라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을 입고 싶다 하면은 르 세프템버 우리 베이비들이 집중해주면 좋을 것 같아. 미스 소희. 이 미스 소희는 지금 론칭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정말 우연치 않게 데뷔를 하게 된 거야. 그녀가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졸작이었던 쇼가 딱 취소가 되면서 이 SNS에 자기 졸작을 그냥 올린 거야. 올렸는데 웬걸 인스타그램에 이게 필두로 떠가지고 러브 매거진 표지에 실리기 시작하면서 카디비, 마일리 사이러스, 메간 폭스, 판빙빙, 불핑 등 난다긴다 하는 셀러브리티들이 전부 다 입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정말 미스 소희를 나도 몰랐다가 거꾸로 그 셀럽들이 입은 거 보고 이건 도대체 뭐야? 막 이러고서는 알게 된 브랜드? 탁탁 튀는 느낌도 있지만 정말 런웨이에서도 이거는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한국적인 그런 느낌도 살짝 있거든? 그렇지만 촌스럽지 않고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자기만의 그 실루엣을 선보이고 있어. 이 장인 정신이 담긴 그런 꾸뚜루 디자인을 전개하는 이런 미스 소희라는 브랜드답게 아트적인 제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면 더 힘을 내지 않을까? 뭐 민주킴은 뭐 우리 베이비들이 좀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패션 관심 있는 베이비들은 넥스틴 패션이라고 이게 넷플릭스에서 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 디자이너를 뽑는. 근데 여기 이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이 대중들에게 알려졌는데 1회 첫 우승자야. 정말 그때 나왔던 룩들 다 너무 주옥 같은데 아직도 그녀만의 그 뭔가 환상적이고 동화적인 소녀소녀한 그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도 브랜드를 너무 예쁘게 전개하고 있거든. 그리고 그녀는 패턴이나 패브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직접 개발을 해. 그래서 절대 다른 브랜드에서 카피할 수 없게 퀄리티가 있으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면 어려서 입어서도 뭔가 소녀소녀한 그런 감성을 잃지 않고 연출을 하고 싶으면 민주킴 한 번쯤은 시즌마다 꼭 체크업해보기 바래. 이 비미의 뜨는 브랜드의 특징 딱 그러면은 리본, 프릴, 레이스, 셔링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거든. 이게 2022년 SS 런던 패션 위크의 무대에 올려지면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퍼프 소매라든지 플리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겸해지면서 디테일이 많지만 뻔하지 않은 그 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뭐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아방가르드한 그런 룩이라고나 할까나? 페미닌한 디자인을 좀 선호하는 베이비들은 이런 디테일이 있는 것들 한두 아이템들 믹스해서 입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비미에뜨의 콜렉션들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모멘토는 이미경 대표가 론칭한 브랜드야. 막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고 자신만의 룩을 연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2030 베이비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았다고 보면 아주 정확할 것 같아. 컬러를 보면은 아이보리, 베이지, 뭐 라이트한 카키서부터 막 그런
좀 라이트한 컬러 톤들 있잖아. 이런 게 완전 이 아모멘토의 또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 수 있거든. 이 컬러감을 극대화하려면은 디자인 자체가 미니멀해져야 뭔가 컬러감으로 또 딱 승부를 할 수가 있잖아. 요즘에 워낙에 그런 뭐 콰이어트 럭셔리니 올드머니 룩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 트렌드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제품들 뭐 롱코트라든지 가르송 팬츠, 그랜마 카디건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뭐 고급지면서도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게 연출할 수 충분히 있는 아이템들을 선택하면 이 아모멘토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가 있어. 자, 애슐리는 박상현 디자이너가 론칭한 브랜드인데 애슐린 팍이라고 자기 이름에서 그냥 본딴 그냥 애슐린이라는 그 닉네임을 쓰고 있나 봐. 주로 좀 시크하고 적절하게 절제된 그런 디자인의 의상들을 계속 선을 보이고 있는데 딱 보면은 커리어우먼이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 강한 느낌도 있지만 부드러움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약간 이런 룩들을 우리 베이비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애슐린 한번 찾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오픈 YY. 지영, 보영의 그 Y 있잖아. 0에서 오는 그 YY를 따서 지었다고 하는데 이게 더 오픈 프로덕트라는 전신 브랜드가 있어. 그래서 우리 베이비들이 오픈 프로덕트는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오픈 YY 역시 조금 더 이렇게 유니크한 디자인을 많이 선보이고 있어. 컬러 조합이 완전 환상이야. 컬러 자체가 좀 이렇게 조화로운 느낌이 있어. 스트리트와 약간 꾸뚜루적인 요소들이 믹스매치가 혼재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뭔가 세련돼 보이는 그런 룩들을 원하는 베이비들은 오픈 YY 딱인 것 같아. 자, 우영미. 아유, 우영미 선생님. 이 K-패션의 대명사라고 해서 정말 불모지 아니었니? 이게 사실은 파리 조합에 들어가서 컬렉션을 한다는 거는 조합원들의 어떤 텃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도 못했을 것 같아. K-패션의 정말 대명사라고 나는 우영미 선생님의 이 컬렉션을 얘기하고 싶어. 이 브랜드는 이제 브랜드 로고하고 실버탭이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라는 사실. 우리 베이비들 요즘에 우영미 로고 쫙 들어간 막 그런 티셔츠랑 막 이런 거 여름에도 되게 많이 입었었잖아. 그래서 한국 남성복의 어떤 그 룩들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우영미 컬렉션은 진짜 우리 베이비들이 한 번쯤은 꼭 봐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 자, 최유돈 디자이너가 론칭한 브랜드야. 뭐 이 유돈초이는 이 코스염으로 좀 많이 얼굴을 이제 프로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얼굴을 좀 각인하기도 되게 좋은 그런 스타일이기도 한데 안나윈토하고 어지간해서는 칭찬을 안 하거든? 근데 유돈초이 컬렉션을 보고 굉장히 아름다운 컬렉션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야. 보통은 무표정이어도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안나윈토어에 자, 2023년 컬렉션을 보면 안나윈토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돼. 수트, 스웨터, 뭐 드레스 이런 베이직한 아이템들에다가 드레이핑이나 핀턱이라든지 이런 펀칭 같은 디테일을 탁 추가해가지고 하나도 안 꾸민 것 같은데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 꾸안꾸 룩을 입고 싶은 베이비들한테는 정말 유돈초이 브랜드를 참고하면 진짜 완전 좋을 것 같아. 잉크는 이혜미 디자이너가 론칭한 브랜드인데 2013년에 론칭을 해서 꽤 오래됐지. 바이어들한테 관심을 받은 거는 몇 년 됐어. 근데 쇼를 한 거는 2022년 FW 컬렉션을 통해서야. 브랜드 시그니처인 렉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 알파벳 A부터 Z까지 다양한 알파벳별 아이템들을 선보이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너무 재밌지 않니? 잉크는 국내 어떤 셀럽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이너 브랜드이기도 하고 거든. 우리 베이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조성민 디자이너 영어 이름이 제이든 초래. 그래서 자기 이름을 본따서 론칭한 브랜드이기도 한데 꽃을 진짜 되게 사랑하는 디자이너 같아. 뭔가 다 꽃에서 영감을 받는 그런 느낌? 특히 첫 브랜드 타이틀서부터 A 부케였어. 옷에 정말 꽃이 많이 보여. 영원한 사랑과 위로와 희망을 담은 꽃들을 사랑하는 우리 베이비들이라면 제이든 초의 컬렉션을 또 눈여겨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준태킴. 자, 이게 젠더 플루이드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야. 남자들도 여자 옷 그냥 입고 여자들도 뭐 남성복 그 라인이 없어도 그냥 남자 거 입기도 많이 하잖아. 약간 그렇기 때문에 여성 남성복에 전부 능통해서 그런 건지 이 최근 한국 브랜드 쿠시코크하고 함께 2023년 LVMH 준결승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 이 브랜드 의상을 보면 내 남자친구한테도 입히고 싶다. 내 여자친구한테 정말 저런 룩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약간 시밀러하게 그렇게 둘이 입고 싶다. 시크하게. 막 이러면은 준태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김지용 디자이너가 론칭한 브랜드야. 사실 최근에 진짜 자주 언급되는 신인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거든. 햇빛을 이용해서 탈색을 하는 거야, 원단을. 이런 썬블리치 기법으로 패션씬에 굉장히 신선함을 불어넣었어. 첫 컬렉션인 데일라이트 매러에서는 이 친환경을 추구하는 디자이너의 그런 철학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그런 자원들이 되게 많잖아. 사실 옷이라는 것도 그렇거든. 그런데 그런 빈티지 의류나 폐자재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컬렉션 준비를 했다고 해. 자, 쿠시코크. 쿠시코크는 조기석 디자이너가 론칭한 브랜드인데 자기 이름을 거꾸로 적어서 만든 브랜드야. 그리고 그는 또 특이한 커리어가 있는데 포토그래퍼로 활동을 했었더라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준태킴과 함께 2023년 LVMH에 준결승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좀 유니크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베비들이라면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아. 과감한 실루엣, 좀 실험적인 디테일이 딱 돋보이는 그런 룩들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유니크한 스타일이 사실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만들기 쉽지 않거든. 그런 룩을 좀 더 선호한다 하면은 쿠시코크 많이 기억해줘. 자,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임동준, 정수교 디자이너가 전개하는 브랜드야. 딱 이름 들어도 뭔가 테크적이지 않니? 이게 테크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전개하는 좀 해체주의적인 그런 디자인이 특징이기도 한데 버즈라블로 알지? 오프화이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버즈라블로가 직접 협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해. 사실 그 정도면은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프화이트 2022년에 FW쇼에서 처음 선보이고 나서 정말 많은 이들한테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거든. 자, 우리 베이비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자, 이렇게 브랜드들 쭉 살펴보니까 어때, 베이비들? 이 좁은 땅에 여기에 이렇게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사실 다 소개하지도 못했어. K-패션은 앞으로도 이 한류를 타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우리 베이비들도 K-패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가 이번에 이 컨텐츠를 준비했거든. 다음에 또 궁금한 패션 지식이라든지 브랜드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고 우리 베이비들 많이 응원해주고 좋은 댓글 많이 달아줘. 안녕, 베이비들.